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셜 에듀에서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숙보기 공부하셨고, 그리고 기출 응용 문제 가지고 숙보기 이론을 정리했다면 오늘부터는 키워드 특강이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느끼고 지문이 나왔을 때 키워드가 어딘지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맥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사실은 조세 총론 같은 경우는 크게 키워드 이렇게 찾기 힘들지만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문 나오면 그 짧은 지문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고 그것을 키워서 나중에 10월 달에 실전에 가서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키워드 오늘 첫 강 들어가는데 교재를 보면은요. 실전 키워드 해가지고 2차 과목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핸드북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네요. 예, 이렇게 되는 핸드북으로 또 하나 제작을 해서 일반 교재랑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이 있잖아요. 키워드 우리 강의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교재랑 달리 이 핸드북에는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거는 휴대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짧게. 예. 이렇게 교재가 어디까지 진화가 되고 개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보셔야. 지금 여기 핸드북으로 제작한 이 취지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휴대하면서 자꾸자꾸 보시라는 얘기예요.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기억에서 오래 간다. 그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는 길이 최선의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1강부터 이제 대략 한 20강 정도 해서 키워드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조세 총론입니다. 조세 총론하면 이미 공부하실 때 다 한 번 정도 점검하셨지만 여러분 조세 총론은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세법 부분만 띄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세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출제자 권위를 내세우고 난이도 조절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부분이 조세 총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세 총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부동산 중심으로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거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 요거 중심으로 우리 넓은 범위지만 압축을 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보기 정도 같은 기본 정도의 내용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키워드 특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정리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이 되면 반복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워드 특강을 한 2회독, 3회독 정도 하면 충분할 거다. 이렇게 확신이 들면서 자, 들어갑니다. 1강. 자,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번 갑니다. 재산세에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개발사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말고 도시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는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따로 계산을 하는데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하지는 않고 본래의 재산세에다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합쳐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1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그죠? 도시지역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고지서 발부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부과를 하죠.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재산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와 같은 재산세는 물납 또는 뭐라고 하느냐 모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물납도 되고 무엇도 되느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죠? 지방세법에 1,0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하면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다음 2번 취득세는 그랬어요. 그죠? 물어보는 게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특별시로 들어가고 또 하나 뭐죠?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예요. 광역시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도지역이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지역에서 부가징수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를 도세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광 포함해서 도세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포함해서 뭐다? 지방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도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등록면허세 그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고 일반 지역에서는 뭘로 되어 있느냐?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타인의 부동산에 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기 등을 할 때 부과되는 게 등록 면허세인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강남구청으로 세금이 들어간다. 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는 도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구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는 도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다음 우리 목적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거나 또는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 중에서 특별한 목적이죠. 특정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걷어가는 이와 같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낼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세에 납기가 같다면 나란히 기재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재산세의 병기가 뭐예요? 재산세 병기 그러면 나란히 기재해서 나가는 독립세냐 부가세냐. 여러분 부가세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부가세고 병기는 나란히 기재해서 같이 나가겠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기재하는 게 우리 병기되는 세목인데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는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되 재산세, 고지세에 나란히 기재해서 한다.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독립세 또는 병기 세목으로 되어 있다.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되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산세 납기가 같으면 같은 고지세에 나란히 기재해서 나간다. 그래서 병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5번은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인지세.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특징은 뭐예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죠.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세는 뭐 할 거냐? 인지세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서 작성하는 문서에 수입증지 초명해야죠. 첨부해야죠. 이때 부과되는 게 인지세다.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세랑 관련 없고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소유권 이전할 때 수입증지가 붙죠. 그래서 인지세가 있는데 이와 같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는 부동산 무한한 과정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지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고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양도, 그죠?
예, 보유 과정에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고 재산세 납부할 때 부과되죠. 그래서 이것은 보유 과정과는 관련 없어요. 왜? 인지세 때문에. 그죠? 그러면 취득, 보유, 양도 중에서 그럼 양도소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이것이 감면받았을 때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과정이다? 취득하는 과정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 다음 6번으로 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물어봅니다.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냐 보유 단계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되는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다. 항상 우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거 중심으로 요 정리를 하시는 걸로. 자, 그럼 7번 볼까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부과된다는 얘기는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거, 추가로 붙는 거, 그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부가세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재산세에는 오로지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가 된다. 그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따라갑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는 뭐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죠. 그러면 8번 취득세에 부과되는 부가세 그랬어요. 취득세에 부가세 그러면 취득세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이건 필수죠. 그럼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취득세 납부할 세액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별도로 뭐가?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취득세에 부과가 된다. 그죠? 예. 자, 다음 9번으로 가죠.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보유 단계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건 기본적으로 보유죠. 취득하고 관련 없고. 그래서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요 두 가지만 보고도 무슨 단계? 보유 단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도 보유 단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부가세로 부과가 되고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과되고 지역자원 시설세도 소방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부과하는 보유죠. 그리고 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소득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가는 세금,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가로 가고 국가의 소득세 낼 때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소득세로 부과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조세의 개념 부동산 관련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조세 총론은 너무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리할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이 5가지 세목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죠. 이때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인데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세인데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이어진다. 그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데 우리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기 때문에 지방세, 재산세에서는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거 보통 징수, 그죠? 그리고 부가주의 조세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부가주의 조세 그래도 보통 징수,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납부를 하라. 그래서 보통 징수 또는 부가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지방세, 재산세는 고지서 받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늦게 내는 거에 대한 연체 이자가 붙죠. 그걸 우리는 가산금이라고 한다. 가산금, 금자로 끝났죠. 금리, 이자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가산금인데 국세는 가산금이라는 명칭 사용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더해서 내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특징 중에서 요거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부가세요, 부가세. 이런 세금 낼 때 따라가는 세금, 부가세가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여러분 취득세 낼 때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요. 요거 말고 별도로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교육 환경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이 두 가지가 부과된다. 요거 꼭 점검하시고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도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지방교육세 그리고 감면받은 거 감해 주거나 면제 혜택을 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요. 납부할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간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매년 내는 재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는 관계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징수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요. 양도소득세도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이게 원리가 있으면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 원리를 설명드릴 텐데 이건 원리가 아니라 기본 규정,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봐서 이해를 할 수가 암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5가지 세금 중에서 지방자가 붙은 지방교육세 요거는 지방세니까 지방세에는 따라 붙는구나. 이렇게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만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농어촌 특별세는 재산세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하나 요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수적으로 부과되죠.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취득, 보유, 양도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하고 관련 있는 거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보유 과정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보세요. 여기 농어촌 특별세, 이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하고 그리고 취득에 관련해서 요거 취득에 관련됐고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정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과정인데 지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유과정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유과정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어촌 특별세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취득, 보유, 양도에 다 관련이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세는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보유 과정에는 어디에? 재산세. 그래서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그죠?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죠? 자, 이렇게 점검했고요. 자, 이번에는 테마 2번으로 가서 테마 이 두 번째 테마는 바로 뭐냐? 세금 전체적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용어에 대해서. 자, 가로 안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그랬는데 그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리는 세무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각 법률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갈 수 있는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우리는 세무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2번 지방세법상 납세자란 그랬어요. 자, 지방세법상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 지방세법상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납세자는 세금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을 넓은 의미의 납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있다? 자, 연대 납세 의무자나 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까지를 합쳐서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법률에 따라서 징수, 편리한 사람이 지방세를 대신 걷어다가 걷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내야 되는, 즉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 여러분, 지방세니까 지금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징수 의무자예요. 만약에 이것이 국세라면 납세자 똑같아요. 국세에서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특별징수 의무자,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 결론은 이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넓은 의미의 납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걸 징수금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 징수금이란 그랬어요. 그럼 뭘 물어보는 겁니까? 징수금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가 있을 것이고, 그죠? 지방세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뭐가 이자가 붙은 가산금이 있고, 이런 세금을 안 냈을 때 압류들을 해서 공매 처분해서 뭐 해야 돼? 세금을 걷어가야 되겠죠. 이때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는 세금을 압류할 때 들어가는 일정한 비용을 뭐라고 한다? 체납, 처분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징수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볼 수 있다면 이렇게도 물어봐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순서.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징수금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 근데 이 중에서는 어떤 게 먼저냐? 순서를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서는 그랬어요. 순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순서는 이게 먼저예요. 맨 먼저 체납 처분비 비용부터 먼저 걷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 그리고 세 번째 가산금. 순서는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는 순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금액은 뭐가 있느냐? 지방세, 그리고 안 냈을 때 이자 붙은 가산금. 그럼 어떤 분은 그럼 가산세는 어디 있습니까? 가산세는 세금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방세에. 예? 원래 세금에 가산세까지 합쳐서 지방세. 그리고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라 이자잖아요. 예, 가산금, 금리, 이자, 그리고 공매 처분하는데 압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체납 처분비를 말한다. 그죠? 다음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보시면 이제 뭘 물어봤어요? 가산세 그랬어요. 여러분 가산세의 뜻이 뭡니까? 세법에 정해놓은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이 바로 보다 가산세. 근데 여기는 지금 가산세는 끝에 세자로 끝나니까 세금이거든요. 국세냐 지방세냐. 이때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 여러분 가산세는 법에 정해놓은 의무가 있어요.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법이 규정된 국세가 위반됐으면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그죠? 예.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국세의 세목으로 하는 거고, 이 얘기는 국가로 들어간다 이 얘기고, 이때 국세를 무할 때 감해주거나 뭐라 그래요? 면해주는 거, 그죠? 국세를 감해주거나 뭐하는 거 면해주는 경우, 이때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적용될 때는 본세를 감해준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세금에 부과된다. 그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2014년하고 2017년 세무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죠. 세무사에서 출제되는 건 국세기본법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이렇게 순위를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 5번에 보시면, 자,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 법정신고 기한이 뭐냐? 법에서 정해놓은 과세 표준 신고해야 될 날짜. 이게 법정신고 기한입니다. 그런데 요때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해서 한때는 착오로 인해서 단순히 누락됐다는 거죠. 고의성이 없다. 단순한 착오로 인해서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에요. 자, 과소 신고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죠. 이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일반 과소 신고는 100분의 10을 뭐한다? 가산을 한다. 그죠? 100분의 10을 가산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2017년에 또는 27회 때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6번.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여러분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신고 기한 지나고 6개월 안에 늦게라도 신고를 하라. 그게 기한 후 신고예요. 근데 6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신고를 안 해서 붙은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 혜택 주는데요. 1개월 안에 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30%,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신고하면 20%를 감해주죠. 그런데 지금은 1개월 이내 신고를 했기 때문에 100분의 얼마 50에 상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7번 지방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지방세 납세 고지서의 납부 기한이에요. 납부 기한 하면은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늦게 내는 거죠. 그래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안 낸 지방세에 늦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자가 붙겠죠. 그걸 우리 연체이자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이 가산금이 고지세액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100분의 3%죠.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해서 징수하겠다 이겁니다. 자, 지방세, 재산세 고지서 나왔는데 고지서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하라. 그게 마지막 날을 뭐라 그래요? 납부 기한. 고지서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 몇 프로예요? 3%를
적용하는데 이건 가산세가 아니라 늦게 내는 거에 대한 이자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가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8번 체납된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세 중과상금. 여러분 체납된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면 아까 3%의 이자 가산금이 붙는데 계속 안 내면 아주 무겁게 지방세 중과상금이 있습니다. 무겁게 이자를 붙이겠다 이겁니다. 이때는 중과상금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냐? 30개월이냐? 60개월이냐? 가산금 이자가 붙는 것은요 5년 동안 붙어요. 5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면 60개월이죠. 그래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5년 동안은 안 내면 이자가 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참고로 이때 초과했을 때 이 한 달에 10,000분의 75를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0.75% 이렇게 1개월 단위로 60개월까지 붙죠. 이것이 바로 중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9번 체납된 고지서별 지방세 대비. 여러분 체납된 고지서 안 냈어요? 그럼 지방세 중가산금 붙어야 되겠죠. 이때 체납된 지방세액이 무조건 납부 안 했다고 해서 중가산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납세 고지서 하나에 2개 이상 여러 가지 세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뭐 지역자원 시설세도 같이 기재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지서 한 장에 다른 세금하고 같이 2 이상의 세금이 이렇게 따로따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거 다 고지서 합쳐서가 아니라 세금마다 각각 여기서 세목별로 세금마다 각각 판단하라.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재산세 고지서 나가면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별도로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가 뭐예요? 결정은 법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그러면 신고하지 안 했다 얘기예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신고를 안 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는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그랬네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 무신고 가산세는요 괘씸죄가 붙어요. 그래서 100분의 얼마? 20이냐 40이냐 100분의 40이다. 일반 무신고 단순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100분의 20이지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11번 정부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어요.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30일 안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재난을 당해서 천재지변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 면제 혜택을 줍니다.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런 경우. 다음 12번. 12번은요. 자,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 기초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세액 계산할 때 이 과세 표준이 높으냐 적으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은 물건의 볼로 과세 대상 물건의 가격으로 갈 수도 있고 수량 등으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수량으로 하는 걸 우리는 종량세 이렇게 얘기하죠. 예,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뭘로 표시한다? 수량 단위로 표시하는 거 종량세도 있고, 물건의 금액, 가격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는 종가세 이렇게 얘기하죠. 예, 과세 표준을 얘기한 겁니다. 용어. 다음, 보통 징수란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징수란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이 뭐예요? 계산을 해서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구두상이 아니라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특별징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원천징수는 국세, 지방세는 특별징수죠. 지방세 징수할 때 편리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지방세를 미리 징수를 해서 일정 기간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여건, 이런 여건을 가진 사람이 징수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겁니다. 핵심이.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다가 여기는 누가? 징수 의무자. 지방세면은요, 특별징수 의무자, 국세면 원천징수 의무자. 그럼 국세, 지방세 그렇게 표현이 안 되면 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지방세로 했으니까 특별징수 의무자 합쳐서 뭐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 납세 의무자. 다음, 세무공무원, 지방세 부가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얘기한다. 그리고 보통징수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 얘기예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하여 뭐 발부합니까? 구두상이 아니라 고지서, 그죠? 납세고지서 발급하여 걷어가는 걸 보통징수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고납부는 뭐냐? 납세 의무자가, 그죠? 자, 여기서 잠깐 요 보통징수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했어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받고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산금이 적용된다. 보통징수 재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이게 연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고납부는 뭡니까? 뜻이 이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안 했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 자,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이게 연상이 돼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과소신고는, 자, 부족하게 신고했지만 고의성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과소신고는 10%죠.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으면 괘씸죄 40%고요. 또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100분의 얼마? 20으로 갑니다. 100분의 20. 그런데 여기 부정한 방법으로 뭐를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40%로 가죠. 또 하나, 일반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의 몇 프로냐? 100분의 3, 3% 가산금이 붙죠. 이게 일반 가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납부기한이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해서 60개월까지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0개월까지 적용하는데 한 달에 얼마냐? 예, 만분의 얼마? 75 이렇게 적용을 하죠. 0.75 1개월 단위예요. 그리고 중가산금 한도는 얼마냐? 이거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5년까지 적용을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30만 원 미만이죠. 30만 원 미만. 참고로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에요. 예?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고 지방세는 얼마? 50만 원,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통징수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그죠? 이렇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조세의 개념 그리고 용어, 분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